정말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아, 이게 얼마 만이죠? 네, 한 달? 한 달? 두 달? 한 달? 와, 한 달인데도 훨씬 더 길게 느껴지네요. 아, 그래요? 네, 네. 저만 그런가요? 그렇군요. 길게 느껴지셨다면 감사합니다. 저희를 기다려주신 거니까 아마도 왜 근데 주성철 없어? 자, 이젠 아시죠? 주성철이 없다는 건 주성철이 나오지 않은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한 수작을 벌이거나 진짜 이상한 수작을 벌이고 있거나 네. 둘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저희가 어떤 영화를 보냐면요. 제작진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헐리우드에서 활동하시는 어마어마한 손님이 오늘 저희 방구석 일녀를 찾아오신다고 해요. 네. 자, 그러면 태규 씨가 이제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알아맞히 보세요. 1번 SF 블록버스터 영화의 고전. 네. 너무 많잖아. 내가 문제를 내고도 이상하네? 다른 힌트 두 번째. 털 종합 선물 세트. 살짝 젖은 털, 완전히 젖은 털, 바짝 마른 털. 떠오르는 게 하나 있긴 있습니다. 그쵸. 추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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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고전이죠. 고전이고 추바카. 근데, 추바카. 근데 그건 이제 분장이죠. 탈이죠. 탈이죠. 그리고 네. 세 번째는 관객의 한 줄 평이에요. 내가 유인원보다 영어를 못하다니. 아. 그 영화가 뭔지 알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 영화를 보고 모두들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번에 개봉하는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의 VFX를 담당한 웨타 FX 팀이 오늘 방구석 일렬에 방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Welcome to my kingdom. What a wonderful day! You will die. No. Together. Strong.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멀리서 오셨는데 저 이제 앉고 두 분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웨타 FX에서 시니어 페이셜 모델러로 일하고 있는 김승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웨타FX의 모션 캡처 트래커로 일하고 있는 손세률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 모두 이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에서 한 분은 모션 캡처 관련된 일, 한 분은 얼굴, 네. 표정 관련된 일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한 CG와 네. 관련된 책임을 지신 거고요. 자, 계속 얘기해. 야, 보지 마. 아니 난 너무 정면이야. 외면하기에는 너무 정면에. 말씀하시죠. No! 뭐요? No! 워우가 뭐야? 워우가. 오우가 뭐지? 워우가 뭐야? No! 뭐? 워우가 뭐냐고. No! 뭐가 넌데? 우리가 너한테 아무 말도 안 돼. 왜? 아니 근데 뭐가? 이게 입을 못 벌리네 말을 이게 입이 이렇게 안 되는구나. 저희 알겠어요.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혹성 탈출 때문에 하신 거죠? 네, 고생하셨고요. 저희 네. 이제 가면 듣고. 그냥 하자. 형이 어쨌든 해야 될 뭐가 있으면 빨리 해. 뭐. 자, 카메라 보고 해. 우리 빨리. 보고 하지 말고. Caesar is home. JTBC. 예, 알겠습니다. 이제 벗으셔도 됐나요? 가면? 예. 아이고, 고생하셨고요. 네. 근데 벗어? 차이가 없네요. 벗으나 쓰나? 두 개를 쓴 거야? 가면은? 누가 봐도 덜 진한. 근데 이제 제가 좀 시조에 대한 오마주로 하고 있는 거죠. 저기 원하시면 한국에 계신 동안 그 홍보하실 때 얘 데리고 가서 쓰셔도 돼요. 이렇게. 저기 담당자분들 오셨는데 필요하시면 쓰세요. 그냥 드릴게요.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자, 이제 우리 주 과장이 네. 예, 디테일하게 전문가처럼. 웨타 FX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90년대 헐리우드라고 하면 두 개의 엄청난 이 특수효과 회사가 있었죠. 바로 그 스타워즈 시리즈를 만든 조지 루카스의 ILM이 있고, 그리고 타이타닉을 만든 제임스 카메론의 디지털 도메인, 이 두 회사가 거의 뭐 양분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바로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만든 피터 잭슨의 웨타 FX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지형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반지의 제왕 이후부터, 그리고 이제 두 분 작업하신 이 혹성 탈출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작품들을 작업하면서 VFX 기술의
거의 최첨단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회사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웨타 FX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하고 계신 두 분을 오늘 모신 건데요. 두 분이 잠깐 자기소개를 해주시긴 했는데 자기의 역할을 조금만 더 자세히. 방금 쓰셨던 가면이 있잖아요. 이런 걸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다음에 이런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캐릭터가 웃거나 울거나 이런 표정 연기를 하고 대화를 할 때 정말 실제같이 표정 연기를 할 수 있게 셋업을 하고 있습니다. 셋업을 하는데. 네. 지금 말씀해주신 작품 말고 또 어떤 작품, 저희가 알만한 작품 있을까요? 제가 혹성 탈출 이전에 방금 얘기해 주셨던 ILM에서 트랜스포머, 스타워즈, 워크래프트 그런 작업을 했고 웨타에 와서 이제 아바타 그리고 이번에 혹성 탈출을 접근하게 됐습니다. 진짜 워크래프트를 하셨구나. 저는 너무너무 재밌게, 그러니까 워낙 그 게임을 좋아했었고 좋았어요, 영화. 저는 기자님이 이렇게 열심히 시저 역할을 해주셨는데요. 그 연기를 배우님들이 연기하는 그 캐릭터를 3D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구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아바타, 물의 길,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 그리고 또 마블의 TV 시리즈죠. 변호사 슈얼크 등에 참여를 하셨고 또 현재는 아바타 속편 작업에 매진 중이시라고 합니다. 저건 정말 CG하고 공들여 했겠다라고 하는 영화들은 다 나오네요. 그리고 놀라운 건 아바타 물의 길은 최근에 이제 저는 저희 아들과 같이 봤거든요. 믿고 있습니다. 실제 하는 세상이라고. 실제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그거를 CG나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인식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게 엄청 사실적으로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게 최고의 찬사죠. 찰턴 헤스턴이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 절망하며 울부짖는 장면을 보고 68년도 1편. 이것도 대단하긴 해. 사실. 수많은 관객들까지 덩달아 패닉에 빠졌던 것이 벌써 56년 전 1968년입니다. 이 충격적인 엔딩을 선사한 원작의 위상이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그 뒤에 만들어진 수많은 속편들은 그저 그런 아류작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원작 혹성 탈출로부터 43년이 지난 후 혹성 탈출의 프리퀄 진화의 시작에서 우리는 그에 못지않은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으니 저 장면입니다. 저거 그래. 아마 우리의 표정도 이 유인원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100년이 넘는 영화 역사를 통틀어서도 가장 훌륭한 캐릭터 중에 하나이자 지구를 지배하게 될 유인원의 시조, 시저의 출연을 알리는 대사와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실험체였던 어머니에게서 높은 지능을 물려받은 시저는 자신과 동족 유인원들을 학대하는 인간에게 최초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 후로 시저는 유인원 무리의 지도자가 됩니다. 지혜로운 리더였던 시저는 남아있는 인간들과 공생관계를 유지하려 했으나 인간을 극도로 혐오하는 유인원 무리의 2인자 호바가 시저를 배신하고 인간들과 두 번째 전쟁을 벌이고 맙니다. 시저는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호바의 반란을 진압하고 인간들과 유인원이 서로 끝없이 죽이는 짓을 그만둘 것을 제안합니다. 이쯤 되면 지구상에서 가장 현명한 지도자 타이틀도 시저가 가져야겠죠. 차라리 세상을 지배하는 게 나을 뻔했어요. 시리즈 3편에 이르러 아직도 자기들이 지구의 주인인 줄 알고 있는 인간들과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지만 시저는 영웅적인 활약으로 이 전쟁마저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족들을 사막 건너 약속의 땅으로 이끌게 되죠. 거의 모세 같죠. 위대한 지도자로 유인원들의 역사에 영원히 남을 영웅의 죽음과 함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프리퀄인 혹성 탈출의 프리퀄 시리즈 3부작도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지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인간들은 이대로 멸망하는 겁니까? 유인원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구의 새로운 주인이 되는 걸까요?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가 곧 개봉합니다. 전편으로부터 몇 세기 후의 지구를 그리고 있는 이 작품은 인간들에게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유인원들에게는 더 복잡해진 문명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정교하고 많은 양의 CG가 사용되고 이야기의 스케일 또한 더 커졌습니다. 모션 캡처를 통해서 인간이 연기하고 그 위에 CG를 입혀 만들어낸 유인원 캐릭터 또한 더 많아지고 다양해졌죠. 이들의 표정은
페이셜 액션 코딩 시스템을 통해 정교하게 만들어져 인간 배우 못지않은 다양한 표정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영화를 통해 만나는 수많은 유인원들은 수많은 이들의 손을 거쳐 만들어지고 살아 숨쉬는 캐릭터로 가공되는 것이지요. 새로운 주인공들이 새롭게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대의 이야기들은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에서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아,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봐도 저 편의 저 CG는 훌륭하다라고 느껴지는 뭐 VFX 장면이 있을까요? 두 분이 보셨을 때? 솔직히 한 장 한 장이 되게 소중한 장이 네. 저는 아까 너 하는 그 장면 정말 안에서 짜증이 막 올라오는 그런 연기가 감동이었어요. 역시 그 페이셜 네. 액션을 담당하시니까. 네. 이 혹성 탈출은 영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엔딩 장면으로 꼽히는 1968년 작품이죠. 그걸 시작으로 73년 혹성 탈출 최후의 생존자까지 5개의 오리지널 시리즈가 있었고요. 2011년에 새롭게 시작된 리부트의 3부작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 반격의 서막, 종의 전쟁까지 사실 대단한 성공을 거뒀어요. 이 세 편이 모두 그야말로 SF 블록버스터 고전으로 손꼽히는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리부트 시리즈부터 기억을 명확하게 하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제 KBS나 뭐 이런 주말의 명화, 한 71년도에 8, 90년대에 그 주말의 명화 뭐 그렇죠. 거기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두 분은 이 리부트 이전의 작품들 중에 보신 작품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나이가 네, 그래서 저는 리부트부터 시작했어요. 리부트부터? 네. 저는 얘기하셨듯이 TV에서 주말의 명화 때 그래서 저는 오리지널하고 나중에 리부트까지 정말 저는 빅팬입니다. 전작과 비교해서 리부트 시리즈는 어떠셨어요? 자, 일단 전작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63년에 프랑스 소설이 원작이에요. 네, 피에르 부리라는 작가의 그러니까 유인원들의 행성이라는 제목으로 소설이 있었고, 그다음 68년에 프랭클리 제이 샤프너, 그러니까 당대의 가장 그 블록버스터를 찍던 감독이에요. 이분이 찰턴 헤스톤과 함께 동명의 영화를 만들었고, 그다음 이제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2001년에 팀 버튼 영화로. 그래서 이 세 개를 일단 비교를 해보면 이 세 개의 세계관에는 공통적인 게 뭐냐면 시간의 상대성입니다. 우주여행을 하면 시간의 상대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일주일인 것 같지만 몇백 년이 지났을 거야. In less than an hour, we'll finish our 6th month out of Cape Kennedy. 6 months in deep space. According to Dr. Hasline's theory of time in a vehicle traveling nearly the speed of light, the Earth has aged nearly 700 years since we left it. 라는 게 기본적인 세계관이에요. While we've aged hardly at all. 리부트는 완전히 세계관이 바뀌죠. 미국의 어느 연구소에서 무언가가 개발되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유인원들이 지능이 높아지고 그 어떤 인간과 싸움을 하게 되었다. 아예 유인원인 시저를 주인공으로 놓음으로 인해서 뭔가 어떤 문명의 탄생을 보게 만드는. 그러니까 2011년 이렇게 혹성 탈출이 새롭게 이제 리부트 된다고 했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우려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디지털 캐릭터가 그 영화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메인 캐릭터가 과연 될 수 있을까? 과연 관객이 그걸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개봉 이후에 완전히 그 시선이 바꿔버렸죠. Caesar is home. 그러니까 관객들 반응이 뭐 진짜 유인을 보는 것 같다, 실사를 보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댓글 반응들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리면 리부트는 혹성 탈출처럼, 그리고 리부트와 재해석의 좋은 예, 그리고 또 이제 제 친구죠, 김도훈 기자는 당시에 블록버스터 역사의 고전이 될 것이다 라는 또 평을 남기기도 했었어요. 친구가 아니고 경쟁자 아닙니까? 호시탐탐 저한테 연락 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그 성공적인 이제 귀환을 알렸던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은 진화한 그 유인원이 인류와 대결을 한다라는 그런 그 기본 뼈대는 같지만 그 60년대와 또 2010년대와 또 바뀐 시대상이 있다 보니까 유전자 조작으로 인해서 똑똑해진 유인원이다라는 그런 새로운 설정이 들어가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또 새로운 길을 걷고 있죠. 그때 사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그 걱정과 두려움 중에 하나가 치매잖아. 그런데 바로 그 약을 개발한다라는 어떤 것으로 출발한. Your Genesis, we call it the cure to Alzheimer's.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당대성을 가지고 출발을 했었고, 이 리부트의 가장 놀라운 점은 이제까지 그랬을 것이다라고 그냥 스킵하고 넘어갔던 부분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인원이 인간과 싸우게 되었는가. 이 리부트는 이 세 편 전체를 합치면 하나의 이름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의 기원. 그러니까 유인원이라는 어떤 종이 어떤 과학 문명의 발전 속에서 지능이 상승하고 어떤 그 인류애, 그러니까 어떤 유인원 사이에서의 어떤 인류애라는 것이 생성되니까 사회를 구성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회가 결국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혹성 탈출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만들려면 반드시 하나가 증명이 돼야 돼요. 유인원을 주인공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증명해냈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가 폭발적인 인기를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가 인간한테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시저한테 마음을 계속 주잖아. 그게 2편으로 가면 더해지고 3편으로 가면 시저가 결국 모세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끌고 어떤 새로운 그 정착지로 가서 마지막 표정 볼 때 죽지 마요. 죽지 마요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역사 그 영화의 그 영웅의 엔딩을 보는 듯한 느낌이어서 거의 위인 같은 느낌이죠. 그렇지. 예, 3편까지 봤을 때는 시저가. 수능 시험에 나올 것 같은 위인이잖아. 그러니까 이 시저라고 하는 캐릭터는 사실 오늘 두 분도 나와 계시지만 그야말로 디지털 그 캐릭터, 액터 역사상 정말 전무후무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웨타가 만들어낸 다른 캐릭터들, 그러니까 뭐 골룸이라든가 킹콩만 해도 사실 딱 그 시기에 캐릭터만 다루니까 사실 큰 변화는 없어요. 근데 이 시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3편을 통해서 탄생부터 죽음까지, 그러니까 이 시저라고 하는 캐릭터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청년기를 지나서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또 심지어 종의 전쟁에 이르러서는 이 눈밑 지방까지 이렇게 담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 이 한 디지털 캐릭터의 노화를 보여준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에 뭔가 그 세계 영화 역사상 기록할 만한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전 VFX에서는 그렇게 캐릭터가 뭐 주연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적었거든요. 마지막에 그냥 소리 지르고 끝나고 저런 게 인물이 있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방금 얘기해 주셨던 골룸이라든가 이런 캐릭터들이 감정 연기하고, 이게 정말 저한테는 아 정말 나는 이걸 하고 싶다, 이걸 해야만 된다, 이걸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혹성 탈출에서는 말을 그렇게 안 했었거든요. Apes together.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정말 서로 대화를 하면서 좀 토론도 하고 뭐 이 정도 수준이 되니까. What a wonderful day! 제 파트에서는 입 모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Thankful for the words of Caesar. 대화를 하는데 이 목소리가 이 캐릭터에서 나오게, 정말 예전에 인형극에서 이렇게 입만 뻥긋거렸다면 이제 입 모양까지 정확히 따라가면서 그런 부분을 작업할 수 있어서 아 이제 한층 더 나아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 생각해보면 그 전에는 몇몇 캐릭터 말고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 따라가는 느낌이었잖아. 근데 몇백 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언어 능력들은 굉장히 좋아졌을 거고, 이게 이를테면 애니메이션에서 입 모양 비슷한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정확하게 그 사람의 목소리인 것처럼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또 그거를 인간의 근육이나 그런 게 아니라 유인원이 가지고 있는 구강 구조와 근육인데 인간의 언어를 하는 거니까 그것까지도 다 계산. 그렇죠. 와. 저희가 또 페이셜 모션 캡처로 해서
그러니까 배우들이 연기한 거를 그대로 똑같은 연기를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이 약간 힘들었습니다. 아, 그건 진짜 어렵겠다.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예요? 이번 작업하면서? 저는 사실 배우들이 뭘 먹거나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왜요? 어떤 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카메라에 얼굴이 다 잡혀야 되는데 사과 먹는 씬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먹으면 여기가 말을 하면서 사과를 먹는데 여기가 가려지니까 그러니까 삭제되는 부분이 있는 거구나. 네.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 움직이기는 대사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먹으면서 카메라를 가리니까 맞아, 이번에 그 노아 친구 중에 한 명이 계속 사과를 먹으면서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먹어요. 너무 많이 먹어. 그럼 작업하고 짜증이 막 네. 너무 오래 걸려요. 그러면 작업. 그리고 또 이제 디지털 액터의 역사를 논할 때 정말 기념비적인 인물이 한 분 계시죠. 바로 그 앤디 서키스라고 하는 이 모션 연기의 그 1인자인데요. 골룸. 네, 바로 이제 골룸과 킹콩을 모두 이분이 직접 다 연기를 하셨는데 I was so scared. He's so insane. 지난 3부작의 시저도 이제 앤디 서키스가 연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최고의 찬사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앤디 서키스로 인해서 아카데미 시상식도 디지털 액터에게 문을 열어라 라는 그런 캠페인이 벌어지면서 매번 팬들이 아카데미 시상식 나무주연상 후보가 발표될 때마다 저기에 시저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안 들어가냐 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번에는 이제 시저가 이제 지난 그 3편에서 이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직접 출연을 하진 않지만 이번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에도 스페셜 멘토로 참여를 하셔서 뭐 대사의 리딩부터 모션 캡처 연기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지도를 해주셨다고 하죠. 이번에 개봉하는 혹성탈출의 부제가 새로운 시대인데 이번 부제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지능이 발달이 되면서 새로운 부락들이 생기고 자기네 부족을 이제 서로 키우려고 하면서 갈등이 생겨요. 그 안에서도 이제 네. 나누어지는 거구나. 일종의 부족 전쟁 같은 게 생기는 거죠. I see strange things. 그러면 이번 작품의 배경은 대략 한 언제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저의 죽음 이후로 약간 시저를 이제 기억하는 사람도 많이 없고 그 정도의 문명의 발달이 지난 시간 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시저를 기억 못할 정도면 진짜 세대가 많이 지난 다음이겠다. 자막상으로는 종의 전쟁에서 시저가 죽고 여러 세대가 지났다라고 이제 묘사가 되고 있고요. Here, our movie, you cut 300-400 years after. Caesar, who is he? And you see what has become of the apes, what's become of his legacy, what's become of the humans, and the world. 그런데 작품을 보고 있으면은 이 작품 속에 약간 빌런처럼 등장하는 이 프록시무스 군단이 있는데 계속 하는 얘기가 라고 외치기도 하고 그리고 악당들의 리더가 또 프록시무스 시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 그 시저가 죽은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무슨 관계일까? 시저가 마치 임페라토르 같은 말인 거지. 카이사르 같은 황제라는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 두목, 대표자. 하나의 어떤 계급이 된 거지. 1편의 그 제임스 프랑코가 이제 그렇게 등장하죠. 이분이 바로 시저에게 글을 가르쳐 주는 분이야. 이렇게 전설 속에 마치 우리에게 그 박혁거세처럼 이제 묘사가 되는 거죠. 몇백 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인간하고 대립하거나 종의 전쟁이 아니야. 지배종이 이 유인원인 거지. 그 안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거야. 소위 새로운 지배종이 문명을 얼마나 진화시켰는지도 되게 궁금하고 이런 것들이 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팬들이 계시나 관전 포인트 아닐까? 그치? 그러면 이제 시저는 안 나올 테고 새로운 캐릭터들이 나올 텐데 어떤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나오는지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작품의 주요 캐릭터는 노아랑 노바 그리고 퍽스메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노아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고분분투한 어린 유인원으로 인류의 역사나 인류가 지배적인 종이었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린 유인원이에요. 신인류군요. 네. 역사를 모르는 신인류. The elders did not tell us everything about this world. 근데 되게 시저 어릴 때랑 닮지 않았어? 노아? 네. 1편 때 그 얼굴이 이렇게 딱 나오네. 그리고 노바는 비밀을 가진 인간 여성으로 다른 인간과 같이 숨어 살고 있는 인간이고 Why do they hunt her? She's smarter than most. 프록시무스가 이번에 새로운 영화의 새로운 빌런인데요. Welcome to my kingdom. 새로운 유인원 왕국의 지도자로 왕관을 쓰고 있는 그 캐릭터. Together, you will die.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3명의 그 말씀해주신 주요 캐릭터 외에도 두 분이 뭔가 좀 중점적으로 작업하신 캐릭터 중에서 따로 소개할 만한 캐릭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아라는 새로운 캐릭터가 이제 새로운 세상에 여행을 떠나는데 이제 라카라는 오랑우탄이 과연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 이러면서 손을 잡고 빌라자비가 되는 그런 친구 작업을 했습니다. That is not everything. 지난 3편에서의 그 모리스라고 하는 오랑우탄 캐릭터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 외형적으로 좀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좀 중점적으로 작업하셨는지. 라카가 다양한 표정 연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오랑우탄 보시면 눈썹이 굉장히 강한 이렇게 맥도날드 같은 이런 마크가 있는 약간 코믹한, 그리고 레퍼런스를 아무리 찾아봐도 얘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분 나쁜 일이 없나? 항상 행복한 일만 있나? 근데 영화 내용상 화를 내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고 이런 표정도 있는데 정말 그 부분이 좀 힘들었어요. 아니, 그리고 또 이번 작품은 완전히 새로운 스토리의 전개이다 보니까 연출이 다른 분이에요. 웨스볼 감독님이 연출을 맡으셨는데 어떤 분인지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부트 시리즈의 첫 작품인 혹성 탈출 진화의 시작은 이제 루퍼트 와이어트 감독이 이제 성공적으로 스타트를 끊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반격의 사막과 종의 전쟁은 우리에게는 클로버필드, 더 배트맨 같은 작품으로 유명한 멜 리브스 감독이 연출을 맡았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새로운 시대 같은 경우는 웨스볼 감독이 연출을 맡았는데, 웨스볼 감독은 우리에게는 그 메이즈 러너 3부작, 메이즈 러너. 이 메이즈 러너도 굉장히 각광받은 시리즈이고 1편부터 3편까지 웨스볼 감독이 쭉 연출을 맡으면서 그 재능을 인정받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메이즈 러너랑 이 작품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뭔가 그 종말 이후의 세상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병원에서 인물들이 계속 뛰어드는 장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속도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 웨스볼 감독이 특유의 장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웨스볼 감독이 새로운 감독으로 내정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적임자다. 진짜 기대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웨스볼 감독이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의 연출을 맡게 된 이 과정도 사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앞에 3개, 리부트 3편이 뭔가 시저의 연대기 같기 때문에, 그리고 시저 죽잖아. 그렇죠. 영화에서 죽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로 끝난 것 같거든. 그래서 이럴 때 제안 들어오면 사실은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감독도 그 제안을 받았을 때 불가하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일주일 뒤에 CJ의 죽음 이후 수백 년이 지난 배경이라는 아이디어가 이렇게 탁 떠올랐고. When I was asked, what would you do with the next Planet of the Apes movie? That was where the kind of big idea hit me that you jump hundreds of years after the death of Caesar. We follow a new character, Noah. He's going to be exposed to the truth about humans, about what came before. 그래서 기존의 톤보다 좀 더 모험물 성격. 보니까 이제 셋이서 여행을 떠나잖아. 우주 마법사 같은 어떤 고전적인 원칙이 있는 거야. 여행을 떠나는 거야. 그리고 지난 3편의 영화가 어떤 면에서 좀 석기 시대의 유인원이었다면, 이번 편은 각각 부족을 만들면서 그 안에서 이제 권력 투쟁을 하는 거지. 그런 면에서 그 되게 재밌는 설정? 그래서 우리에겐 아포칼립스지만 유인원에겐 버려진 행성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문명인 거잖아. 그리고 다양한 비주얼과 거대한 스케일을 구현할 욕심. 바꿔 말하면 이분들 죽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메타 FX 하고 이제 같이 함께 작업을 하면서 이 작품이 이제 쭉쭉쭉 완성이 됐다고 해요. 이 이전 혹성 탈출 시리즈 메이킹 영상을 보면 배우들이 그 모션 캡처 수트를 입고 연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션 캡처라는 게 사람들이 회색 옷을 입고 맞아, 점 박혀 있는 거. 뒷반짝이 마커를 웜에 부착하고 세트장 안에 이렇게 카메라가 천장 위에 한 100개 정도 달려있는 거기에서 통제된 공간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면 움직임을 촬영을 하고 그 이후에 그게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그 100개의 카메라가 모든 동작을 다 잡는 거네요? 네, 다른 각도에서. 이거 오늘 탈이 아니라 그 복장을 하고 왔었어요. 그래야지 훨씬 더 오늘 얘기에 잘 잡는. 그래서 반격의 서막부터는 라이브 퍼포먼스 캡처 기술이 도입됐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뭡니까? 모션 캡처랑은 또 다른 건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모션 캡처하고 퍼포먼스 캡처는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퍼포먼스 capture는 요즘 들어서 얼굴하고 몸을 같이 찍을 수 있고 동시간대 그리고 한 명보다 더 많은 분들을 같이 촬영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얼굴과 몸을 따로 작업했다라면 이 모든 거를 다 같이 하고 더 많이 더 배우의 연기에 가깝게 찍을 수 있다는 기술이. 그리고 저 기술이 많이 개발돼가지고 라이브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이 모션 캡처 옷을 입고 있으면 카메라로 보면 바로 컴퓨터 그래픽 캐릭터가 같이 똑같이 움직이는 거지. 아바타 모니터 확인인가 그거 할 때 봤던 것 같아. 아바타에서도 연기를 하면은 그 모니터 확인하는 데서 되게 신기하게 이분은 그게 이렇게 돼서 나오더라고요. 모션 캡처 옷을 입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실제 컴퓨터 그래픽 캐릭터가 똑같은 동작을 라이브로 하고 있는 거죠. 대박.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또 모션 캡처 수트를 입고 있을 때 하나의 카메라가 계속 이렇게 얼굴을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 이 얼굴에 그 수많은 하얀색 점이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무려 뭐 101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전의 영상들을 보면 그 정도 개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뭔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포인트가 많아져야 되는 이유 그리고 어디에 좀 집중적으로 붙여야 되는지 그런 것도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전에는 한 4개, 5개 정도만 썼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 101개라는 숫자를 쓰는 이유가 각 얼굴에 다른 근육과 움직임이 많은 피부 조직 있는 데가 다 이렇게 점이 들어가거든요. 작업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생겨요. 그러면서 점을 점점 많아져요. 입술을 살짝 움직인다든가 이런 거는 사실 트래킹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바타 물의 길에서는 얼굴에 또 하얀 스프레이를 뿌렸거든요. 점이 모여 면으로. 이제는 점이 아니라 이 픽셀 하나 단위로 이걸 옵티컬 플로우라고 해요. 그래서 얼굴에 그러니까 수만 개의 얼굴의 점이 이제 이미지 베이스로 픽셀 하나하나당 다 캡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두 분 다 혹성탈출 시리즈 작업은 처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다른 영화에서 다른 캐릭터들을 작업했을 때와 혹성탈출에서 이 유인원들 캐릭터를 작업할 때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면 유이원이 인간하고 몸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긴 팔 이런 것 때문에 요번에 촬영할 때 배우들이 약간 조금 암 익스텐션이라고 이렇게 목발 같이 생긴 거를 같이 착용하고 찍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달랐어요. 그래픽 작업 중에 진짜 힘든 게 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표정 연기를 할 때 이렇게 웃거나 찡그리거나 할 때 이런 털의 방향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염두해서 작업을 할 때 그 부분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만약에 바람이 부는 언덕 같은 데서 유인원 한 20명이 회의를 하고 그러면 회의하고 뭐 먹어? 계속 먹어. 만찬이야 만찬. 계속 먹어. 얼굴 가리는. 그런 작업은 NG. 안 돼요. 그러면 사실은 사전에 그 시나리오를 보고 이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준비를 미리 해야겠네요. 감독님은 그것을 생각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럼 그냥 해내야 되는 거죠. 네. 그치. 그래도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더 많은 기술이 발전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의 한계성 때문에 창작의 그 부분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극복해야 될 부분이죠. 두 분이 보시기에 그 VFX가 돋보였던 한국 영화 떠오르시는 게 있어요? 야, 한국 영화 중에 이거 너무 잘했다 싶은 거. 요즘에 제일 최근에 봤던 작품으로는 커넥트? 메인 캐릭터 분이 얼굴에 이렇게 촉수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 했을 때 이제 한국 VFX도 이렇게까지 왔구나 싶은 작품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괴물, 옥자, 그리고 최근에는 최민식 배우님이 나온 카지노. 이제 인터뷰나 이럴 때 보시면 연세가 많이 드셨구나 그랬는데 영화를 보니까 굉장히 젊으셨네 이렇게 그런 시대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젊은 역할을 사실 아역 배우로 쓰거나 그런 게 아니라 디에이징 기술로. 네네. 정말 디에이징 기술 때문에 너무 새로운 상상하기가 좋아졌어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진 거죠.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의 개봉이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구두구. 주 과장님은 사실 굉장히 외롭잖아요. 네, 그냥 가기 심심하기도 하고 되게 외로운 분이시거든요. 이 침팬지 탈을 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진정한 영화의 팬은 그 캐릭터에 분장하고 코스프레 분장하고 인증샷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아, 야 진짜? 진짜 인증샷. 진짜?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 그냥. 못하겠어요. 그것만은 못하겠어요. 아, 저는 영화 보면서 계속 두 분 생각 많이 할 것 같아요. 저 장면은 정말 힘들게 작업하셨겠다. 사과 장면 꼭. 와, 제가 그거는 꼭 뭘 눈여겨보고. 먹으면 네, 꼭 보겠습니다. 이번 작품 너무 열심히 했는데요. 큰 화면으로 보면 더 생동감 있고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국도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발전해서 봉준호 감독님의 뭐 미키 세븐틴이라든가 나홍진 감독님의 호프 이런 컴퓨터 그래픽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영화들 많이 만들어서 한국 VFX도 많이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좋은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그래서 같이 나가시죠. 말하지 마.